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 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거 하나 없는 그냥 그런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추경안을 통과해달라, 통합과 협치의 정신으로 주요 내각 인선에 대한 인준안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달라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요란을 떨어댔는데요.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대한민국에 느닷없이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단 한 번도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취임 6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국가 위기론,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을 강조하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왜 갑자기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꺼내든 걸까요?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를 하기 위해 밑자락을 까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곧 그의 저의가 드러나겠지만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 사실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렇게 협치와 통합을 외쳐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그는 입으로만 협치와 통합을 외쳐댈 뿐 정작 딴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겁니다. 그 시한이 16일까지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은 17일쯤 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일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 내부망인 이포러스의 황당한 자화자찬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강행 수순이 예상되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인사가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에 징계 관련된 재판, 그리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등 한동훈 후보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지금 관련 사건 수사에 간접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명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에서 소위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연루된 한동훈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규정을 위반하며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징계가 정당하며 피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원고 윤석열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항소를 제기해서 오는 19일 날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인사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분은 원고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되어
자신을 비호하다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청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징계 청구 취소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하면 한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을 비호하다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서 우리는 이를 두고 간단히 이해충돌이라고 부른다. 이해충돌의 당사자가 한동훈 후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청장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한동훈 후보자가 연루된 채널A 사건의 수사감찰을 방해하고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하고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양정 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양정 범위에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검사만을 위한 검찰청장의 권한 남용에 이어 한동훈 후보자를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만약 임명을 강행하면 공정과 상식을 외쳤던 윤석열 정권의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직격했는데요. 한 후보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지만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휴대폰 잠금 해제를 실패했고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한 후보자는 고발 사주 사건의 피해자로 입건됐지만 수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로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모자람이 없는데요. 초법적인 존재인 거죠. 어떠한 법도 그의 불법적 행위를 엄단할 수 없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국힘당에 전달한 고발장 작성자를 공수처가 특정하지 못했고 손 검사에게 고발장 전달을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윗선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후보자가 무혐의 받았던 채널A 사건, 또 고발사주 사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가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특히 채널A 사건의 경우에 그 불기소 이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 정황상. 그러나 핸드폰의 비번을 알려주지 않아서 포렌식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핸드폰에 안티 포렌식 앱을 깔아서 포렌식을 막는다든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삭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증거 확보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혐의한 것입니다. 검사들은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는다거나 핸드폰의 대화 내용을 삭제한다거나 하는 것이 증거인멸의 시도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자신들에게 수사의 칼날이 향하자 평상시 구속의 이유로 되고 있던 그런 증거인멸 시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들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하는 법 집행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처벌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술하라고 하고, 그래도 진술하지 않으면 파면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자신은 깨끗이 해명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기술자다운 상당히 노련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다른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고 한다면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의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국민들이 그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가 무혐의를 받은 채널A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은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특히 고발사주 사건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수사를 받았던 검사 또는 검찰 공무원들이 하드디스크를 없애고 휴대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안티 포렌식 앱을 깔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한다든지 증거 확보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의 증거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며 그런데 자신들에게 수사의 칼날이 향하자 평상시 구속 이유로 되던 증거인멸 시도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했다고 말했는데요. 박 의원은 한 후보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기술자다운 상당히 노련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 역할을 한다면 국민들이 그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습니다.